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박미라입니다. 옵션 만기였던 어제 코스피, 코스닥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먼저 코스피는 개인과 기관의 매수에 1950선에 턱걸이했죠. 9거래일 만에 반등을 한 건데요. 원화 강세 우려로 크게 하락했던 IT 자동차가 크게 오르면서 지수도 탄력을 받았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3거래일째 하락했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3일째 이어지면서 540선 중반까지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는 또다시 혼조세를 기록했습니다. 디플레 우려에도 22는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다음 달 추가 부양 의지를 내비치면서 시장은 반기는 모습이었는데요. 우리 시장 오늘 금통위에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될까요? 잠시 1부에서 자세한 전략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주요 코너부터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첫 순서 NH 농협선물의 이진우 센터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살펴볼 이슈가 많습니다. 환율도 그렇고요. 먼저 미국의 4월 고용지표가 예상을 크게 상회하면서 미국의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를 보였는데요. 그에 대한 평가부터 듣겠습니다. 네, 지난 5월 첫 금요일 날 발표됐던 미국 고용지표. 일단 헤드라인 수치는 좋습니다. 비농업 부문의 고용자 창출, 시장 전망치가 거의 한 21만 5천 명 정도, 22만 명 정도였습니다만 28만 8천 명 일자리가 많이 늘었다고 나오고, 그리고 무려 이제 실업률이 0.4%포인트나 떨어졌는데요, 한 달 사이에. 이것이 이제 과연 지금 미국 고용시장이 진정 회복되고 있는 부분인가 하는 걸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른바 작년부터 자주 이렇게 미국 고용지표, 특히 실업률 관련해서 나온 이렇게 코멘트이고 분석이긴 합니다만, 이른바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직 활동을 갖다가 포기한 사람들이 갑자기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실업 연장 지급이 작년 말로 이렇게 종료되었습니다만, 장기 실업에 대해서 그걸 한번 살려보겠다는 그런 오바마 행정부의,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의 노력이 연초에 좀 전개될 동안에는 오랫동안 장기 실업 상태에 떨어져 있던 노동자들이 실업급여를 타기 위해서라도 뭔가 일자리를 찾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그들이 이제 경제활동 인구로 들어갔는데요. 이제 그것이 백악관의 그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니까 이래봐야 수당 타기도 힘들겠다 해서 아예 일자리를 포기한 사람들이 대거 늘어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줄어드는 만큼 이 통계적으로 이제 실업률이 떨어지는 그런 국면입니다. 요즘 이렇게 미국 고용지표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국 지표 참 못 믿겠다,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당국의 어떤 그 지표 마사지의 어떤 의혹 이런 것도 많습니다만, 미국 지표 또한 요즘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쫓아가면서 지표를 살피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만, 헤드라인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세부 내역과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배경도 살피면서 갈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요즘 미국 지표입니다. 네, 뉴욕 3대 지수를 보면 다우 지수는 거의 사상 최고치 근처에 와 있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조정 가능성이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근거로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들고 있는데 센터장님은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10년물 국채 수익률과 주식시장 어떻게 연계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그게 요즘 또 이렇게 월가를 비롯해서 시장의 고민입니다. 네. 보통 이렇게 통상적으로 위험자산으로 인식되는 주가가 오를 때는 안전자산 쪽에 대한 매수세는 떨어져서 국채 가격은 떨어지는, 즉 국채 수익률은 오르는, 그래서 주가하고 국채 수익률 차트를 겹쳐놓으면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경향이 보입니다만, 최근 들어서 이제 이 부분이 좀 괴리를 보이는 거죠. 주가는 오르는 와중에 주가 수익률은 떨어지는, 국채 수익률은 떨어지는, 즉 국채 가격도 오르는,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제 주식 시장도 미국 국채 시장도 양쪽 다 이제 버블 국면에 접어든다 이런 얘기도 있겠고, 아니면 둘 다가 각각의 어떤 논리와 수급에 따라서 제갈길을 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 아니면 아주 이렇게 위험스럽게 보는 쪽에서는 둘 중에 어느 한 곳은 틀렸다. 즉 증시의 랠리나 국채 가격의 랠리, 즉 금리가 막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어느 쪽이든 잘못되었다. 그렇다면 두 시장 중 한쪽은 조정 국면을 접어들어야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그 부분은 뭐 계속되는 고민입니다만,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제 밤 사이에 있었던 미국 금융시장의 흐름입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도,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밤 사이의 흐름을 갖다 지금 대충 점검하셨겠습니다만, 오전만 하더라도 미국 증시 좋았죠. 옐렌 의장이 이렇게 시장을 다독거리는 저금리 기조 오래될 것이다 하는 부분과, 드라기 총재의 또 6월달 금리 추가 완화 액션을 식사하는 그런 어떤 통화정책회의, 이런 걸로 가고 있었습니다만, 오후 들어서 주가도 이렇게 고점 대비 많이 밀렸고,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춤을 췄죠. 그리고 국채 수익률만 하더라도 오후 들어서는 이렇게 30년 국채 또 입찰이 부진하게 나오면서 오후에는 또 오히려 국채 수익률도 급반등하는, 즉 주가도 국채 가격도 오후 들어서는 다 오전 대비 너무 이렇게 크게 밀리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조금 더 살펴보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최근 랠리가 자꾸 이렇게 장중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다 하는 부분은 뭔가 이렇게 증시나 국채시장 할 것 없이 현 가격대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죠. 중앙은행들이 그렇게 이제 시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금리 기조와 자신들의 부양 의지를 믿고 가라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사인을 내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주춤주춤 한다는 이 자체에 좀 이렇게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시장의 화두는 20이겠죠. 역시 예상대로 기존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0.25%. 그런데 눈에 띄는 대목은 드라기 총재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다음 달 추가 부양에 나서겠다 밝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음 달 정말 금리 인하가 가능할까요? 그래요. 이 드라기 총재 네. 이 약장사 기법은 참 대단합니다. 네. 뭔가 보여줄 듯 하면서 실제 그 보여주기로 한 거는 그 모여든 구경꾼들은 계속해서 궁금증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유로존의 고민은 어제 밤만 하더라도 유로 달러가 1유로당 1.4달러를 갖다 돌파할 듯이 유로 강세가 아주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유로존 국가들은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라인께서도 말씀하셨고 우리 투자 여러분 다 인식하시다시피 지금 유로존의 기준금리는 0.25%죠. 연 0.25%, 거의 제로금리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통화정책회의 이후에 기자회견 과정에서 했는 얘기는 다음 달 6월달 통화정책회의에서는 뭔가 좀 더 완화적인 액션에 나설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위원들 사이에 거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그렇다면은 공격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유로화를 찍어내는 푸르되는 양적 완화냐, 그거보다는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겠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0.25% 그 금리에 10bp를 내리든 15bp를 내리든 그게 무슨 대단한 의미가 있겠습니까만, 어쨌거나 시장은 그 발언에 어제 유로 달러가 이렇게 고점 대비 급하게 밀리는 양상, 그러면서 달러엔도 밀리고 하는 그런 양상이었거든요. 다음 달에 가서는 또 뭐라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또 말로 버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요. 지금 이제 유로존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유로화의 추가 철상한다고 막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모르겠습니다. 연준도 22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구로다 총재 BOJ에서는 또 앞으로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지, 이런 식으로 엔화가 강세로 가는 상대적인 의미니까 유로가 완화적으로 가겠다. 유로가 그렇게 된다면은 엔은 강세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나 시장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시다시피 엔화의 강세는 전반적인 어떤 위안자산, 증시의 어떤 약세와 연결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또 일본이 또 부담을 안게 되는 그런 국면으로 가고 있네요. 환율 전쟁 맞습니다, 지금. 네. 자, 오늘 우리 금통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5월 금통위는 오늘 금요일에 열리는데요. 시장 분위기 역시 동결입니다. 관전 포인트 어디에 둬야 할까요? 내수 위축도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인상할 분위기가 되겠습니까? 세월호 참사 이후로 지금 전반적인 어떤 2분기에 경기가 굉장히 좀 살아날 듯한, 우리 국내 경기가 굉장히 이렇게 다시 가라앉을 듯한 그런 어떤 우려, 그리고
연구기관이나 경제 분석 전문기관들이 또 이렇게 성장률 전망치를 조금씩이나마 하향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분위기에서 글쎄요, 이주열 총재가 취임한 이래 연준이 김준수 총재 때의 한원보다는 좀 더 매파적이다 하는 그런 인식과 또 그런 어떤 레토릭이 계속 이어졌습니다만 시장은 당장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하반기에나 가능할까 그런 분위기인데요. 이렇게 수급상으로 그러나 계속해서 이 현 상황에서는 우리 국채나 채권 시장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기 때문에 시장 금리도 잘 오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은은 그냥 재료상으로 기분상으로는 좀 이렇게 국채 시장에서 숏 재료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거래하시는 분들한테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금통위 재료는 앞으로도 한 두어 달은 그냥 잊고 가셔도 될 것 같네요. 네, 이제 환시장 이야기를 해보죠. 네. 미국의 저금리 기조가 이어짐에 따라 달러 약세가 이어지면서 이런 원화 강세 압력이 테이퍼링 종료까지 이어질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이틀째 1,020원대 초반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런 원화 네. 강세 속도 좀 상당히 빠르지 않나 싶은데요. 네, 좀 빠르긴 합니다. 네. 합니다만 일단 1,050원이 무너지면서부터 우리 서울 외환시장은 좀 이런 표현이 합니다만 게임은 끝났습니다. 방향성은 정해졌다는 얘기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1,050원이 크게 보았을 때 한 3번 정도 있었던 데는 우리 외환당국의 이렇게 역할이 컸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1,050원 정도 가면은 당국이 막아주겠지 하는 그런 기대 심리도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은 QE를 줄여나가고 또 기준금리도 인상하겠다 그러고 중국은 경착륙 우려가 계속해서 시장을 위협하고 있었고 우크라이나나 북한 관련해서 또 지정학적 위험도 간간히 이렇게 언급되고 하면서 모두가 이렇게 달러를 붙들고 싶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5월 전망 보고서에서도 이렇게 좀 자세하게 다뤘습니다만 우리 기업들의 선물한 매매 동향에 있어서도 전통적으로 수출 기업들이 미리미리 달러를 내다 팔던 그런 어떤 기조가 오히려 순매수가 더 많아지는 즉 수입업체들이 미리 당겨서 달러를 산다든지 수출업체들의 어떤 매도 해지가 줄어들면서 그런 국면이라는 얘기는 2005년에서 한 8년, 2006년에서 한 8년 사이에 있었던 과도한 아래쪽으로의 선물한 매도 쏠림 대신에 재작년부터는 오히려 선물한 매수가 많아지면서 이 사야 할 비드가 좀 공백을 보이는 그러다 보면은 가뜩이나 무역 수지 경상 수지는 넘쳐 흐르고 아직까지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증시나 채권 시장에서의 외국인 자금 흐름도 나가는 것보다는 들어오는 게 많았다 이런 측면으로 본다면은 환율은 오를 수가 없는 그런 국면에서 이제 1,050원까지 무너지면서 모든 경제 시장의 주체들이 달러 롱으로 현재로서는 물려있는 국면이죠. 그렇다면은 증시로 비유하자면은 주가가 크게 급락한 이후로 악성 대기 매물이 위에서 모두 기다림으로 인해서 좀처럼 반등이 힘든 그런 어떤 상황을 우리 서울 외환시장이 맞고 있습니다. 이제 30원, 40원, 50원, 10원 단위로 해서 그 10원씩 이렇게 매듭 숫자를 갖다가 다시 회복하기까지가 굉장히 힘이 드는 그런 국면 가운데에 그래서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1,000원을 향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환율이 아래쪽으로의 속도는 이제 또 당국의 스무딩 오퍼레이션이 이제 또 말을 해주겠습니다만 외환시장에 우리 서울 외환시장에서 환율은 그렇게밖에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방향은 아래쪽으로 정해졌고 문제는 속도다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도 깊이 있는 분석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NH농협선물 이진우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시초가 공략 중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상로의 한방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먼저 이 바이오스페이스가 장중 6%나 오르면서 목표가를 초과 달성했더라고요. 수혜님 축하드리겠습니다. 무림 SP도 함께 AS 부탁드릴게요. 예, 맞습니다. 어제 바이오스페이스, 전일 한 2% 정도 올라서 조금 아쉽다고 제가 표현을 했었는데요. 어제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반등에 나서고, 거기에 대해서 바이오스페이스는 시장이 초과 수익률을 조금 달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상승장에서 수익은 모든 분들이 많이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락장에서 수익 내기는 힘든 거죠. 하지만 하락장에 좀 더 빛을 발하는 게 바로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아닌가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분이 좋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어느 정도 따라하면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분이 너무 좋고, 바이오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지금 일단은 우리가 이익 실현에 나서야 되는 자리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전략 아니면 바이오스페이스가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고 이런 부분은 제가 월요일날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림 SP를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무림 SP를 보시면 어제 빠진 모습이었어요. 어제 한 2% 정도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무림 SP 같은 경우에 제가 추천을 했던 이유는 화장품 케이스가 많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차트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을 때, 주봉을 한번 보셔야 되거든요. 주봉을 보시면, 주봉 자리, 저 자리가 상당히 지금은, 생각보다는 지지가 강한 자리입니다. 지금, 2년 만에 고점을 지금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눌리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뚫기 힘든 과정을 뚫었던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다시 한 번 더 여기에서 더 내리게 된다면, 주체자들이 상당한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이런 흔들기 과정은 어느 정도 생길 수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다시 한 번 더 큰 추세대로 넘어가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여전히 홀딩하시기 유효하고요. 그래서 오늘 아니면 월요일 중으로 다시 한 번 더 큰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래서 급등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좀 더 홀딩하는 시각으로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무림 SP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홀딩해보자라는 의견 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자 시초가 공략도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예, 오늘 말씀을 드릴 종목은 소프트 포럼입니다. 소프트 포럼, 얼마 전에 뉴스도 있었죠. 한글과 컴퓨터를 인수를 한다. 680억 원 인수를 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한글과 컴퓨터가 생각보다 좀 싸죠. 그 기업 자체가 더욱더 큰 기업인데, 지금 그만큼 불법 다운로드로 인해서 많은 타격을 입었던 게 바로 한글 컴퓨터였고, 그런 불법 다운로드라든지 아니면 뭐 보안 관련으로 이런 방어적인 측면이 상당히 강한 종목군이 바로 소프트 포럼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글 컴퓨터를 인수를 하고 전문 경영인이 나서서 다시 한번 한글 컴퓨터를 다시 부흥기로 올리고 있는 상태고요. 1분기 실적의 사상 최대치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소프트 포럼에 당연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기인할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최근 들어서 뭐 보안 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슈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안 관련주 아는 건 뭐 있습니까? 안넷 아시겠죠? 그럼 윈스테크넷, 이런 부분은 기업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섹터적인 부분을 유지를 해주는 부분이고, 소프트 포럼도 상당한 기업체에 납품이 들어가고 있는 업체입니다. 소프트 포럼 같은 경우에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소프트 포럼은 생각보다는 탄탄한 회사.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곳은 PC 안에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가끔씩 소프트 포럼이라는 글씨가 뜨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보안 관련 페이지로. 그 회사가 바로 이 회사라는 거. 그래서 생각보다 매출이 많이 나고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유념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 다음 주부터 이제 보안 관련주고 실적 발표거든요. 그래서 실적 자체가 지금 전문가 예상치를 조금 상회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변수를 제외하고는 현재 자리는 상당히 좋은 자리다. 그래서 어제 다시 한번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차트 보면서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차트상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 4,060원, 그리고 4,170원대, 그리고 상단에 있는 4,300원대, 이 세 가지가 상당한 매물권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4,170원, 그리고 4,060원을 돌파하는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일단 이평선 두 개의 중요한 지지 밴드를 밟고 올라간다는 것은 강한 매수 심리가 분포되어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주가상의 가치도 좀 더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만약에 이 자리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무너진다면 그때는 하단에 3,800원 자리까지 보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점만 조금 명심하시고요. 현재는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는 아무런 문제도 없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차트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소프트 포럼이 올해 달라질 수 있는 기업들 중에 유망 종목 중에 한 개죠. 제가 단기적인 트레이딩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지만 중요한 부분은 이런 종목군들이 결국엔 수익이 난다는 겁니다. 많은 종목군들 체크를 안 하셨다가 오늘 못 사시더라도 조금 빠졌을 때는 아니 조금 올랐을 때 다시 한번 도전하시고 그런 종목군들로 포트폴리오를 개편시켜 나가시면 틀림없이 큰 수익이 나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개 방송은 없고요. 대신에 월요일날 공개 방송으로 투자 전략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 소프트 포럼이었습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장 출발 상황 분석 도와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그리고 메르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건호 연구원님 두 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외국인의 선현물 매도도 코스피 지수가 1950포인트까지 반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추가 상승 가능할지 궁금해지는데요. 유창희 대표님, 동시효과 분위기부터 짚어주시죠. 네, 동시효과는 지금 강보합 정도 선에서 지금 형성이 되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어저께 뭐 이게 의미가 있다 없다라고 말하기 좀 힘들지만 어찌됐든 8거래 만에 반등이 좀 나왔던 거고 장중 하락했던 부분들을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으로 좀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건지가 놓여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 반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등의 폭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저께 아랫꼬리가 달린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어저께 하락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어저께도 그나마 우리가 좀 의미를 찾아보자면은 61선을 지지를 받고 올라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약간 변곡에 놓이는데 오늘 61선을 지지하느냐 못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만약 지지하지 못한다라면은 뭐 안 좋은 얘기를 좀 전해드린다면 121선까지 좀 길게 봐서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61선을 앞으로 한 3, 4일 동안 다음 주 한 중반까지 되겠죠. 그래서 지지업을 좀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무엇보다 오늘 중요한 거는 수급이다. 수급 중에서도 외국인 선물 매수의 강도가 상당히 중요하다. 계속해서 2주 가까이 외국인 선물 수급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매수가 아니라 계속 매도가 나왔고요. 뭐 만기의 영향이라 뭐 할 수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어제 그저께 뭐 한 거의 12,000계약, 13,000계약 정도의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만기가 지났기 때문에 외국인의 선물 매수 강도가 얼마나 좀 강하게 유입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무엇보다 코스닥에선 61선 544포인트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라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장 강세 예상 업종 살펴볼까요? 김건호 연구원님. 네, 일단 전거래일에 좀 산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종목을 좀 보면 일단 기관 같은 경우에 현대차, 그리고 SKCNC, 현대위아,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삼성전기, CJ제일제당, 하나금융지주, 삼성물산 이런 종목들을 좀 샀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력, NC소프트, 삼성화재, SK이노베이션,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코롱인더, 한전 KPS 이런 종목들을 좀 샀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단 자동차 업종이 좀 코스피 쪽에서는 매기가 좀 들어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자동차 업종을 제외하면 딱히 그렇게 트렌드는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종목별로 좀 접근을 하는 모습들 아니면 모멘텀이 좀 발생한 종목들 좀 매수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오히려 코스닥 쪽에서는 조금 이 트렌드가 나타났는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CJ ENM이라든지 이 리온쿠체, 내추럴 엔도텍, 뭐 세온메디카, 우리산업, 코엔텍, 이지바이오, 바텍, 네오이즈 게임즈 같은 종목들을 샀고, 기관은 GS홈쇼핑이나 SM, 그리고 CJ오쇼핑, SMCNC, 로엔, 와이설, 컴투스 이런 종목들 샀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컨텐츠 엔터 업종들이 코스닥 쪽에서는 좀 강하다. 그래서 자동차와 컨텐츠 업종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5월 9일 금요일장 개장을 했습니다. 유난히 거래일이 짧았던 이번 주였는데 오늘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코스피부터 출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네, 시장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네. 강보합권에서 형성이 되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상승했다고 말하기 좀 애매한 1951포인트대에서 형성이 되려 하고 있고요. 일단 오늘 5일선이 저항이냐 아니냐에 좀 기로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5일선 맞고 밀리지 않고 상승이 좀 더 나온다라면은 좀 의미 있는 반등이 연출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코스닥 시장 다행스럽게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0.2% 상승한 548포인트에서 주가 형성되고 있는데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550포인트대에 대한 저항이 좀 우려가 좀 되고요. 또 내려간다고 했을 때 61선의 지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 지금 61선과 5일선 사이에 끼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61선 지지냐, 5일선 돌파냐 여부를 좀 체크하시기 바라겠고요. 환율을 보신다라면은 0.2원 정도 상승을 해가지고 1022원 80전에서 환율이 형성되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워낙 강세로 진행이 되고 있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040원대 붕괴가 되고 나면은 그러니까 방향성 한 2주 정도 1040원대 횡보한 다음에 워낙 강세로의 방향성을 터닝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렸고 일단 1020원대 지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엔 1020원대 지지는 의미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추가적인 워낙 강세를 좀 열어놓고 외환시장 대응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끝으로 선물이겠죠. 선물 쪽에서 보신다라면은 선물은 조금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상승인데 선물이 하락이라는 얘기는 결국엔 베이시스가 악화된다는 것이고 베이시스가 악화된다는 얘기는 프로그램 매수가 아니라 매도 우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제가 미결제 약정 동행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5월 1일에 상당히 많은 감소를 보였고 그 다음에 5월 지난번에는 좀 많은 매수가 미결제 증가가 보였습니다. 수요일에는. 하지만 어저께 좀 감소. 미결제 약정이 다시금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베이시스 개선 여부 그리고 미결제 약정이 제가 보기에 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데 그 늘어나면서 외국인들이 그 선물 쪽으로 매수를 보이면서 늘어나는 여부를 좀 체크하시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일본 증시 출발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니케이 지수는 1% 가까이 상승했죠.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0.5% 상승하면서 14,101엔으로 오늘 장을 개장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빨간불 들어온 종목들이 많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가 어제에서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 나고 있죠. 0.3% 강보합에 출발했고요. 현대차가 어제 2% 상승해서 오늘도 0.2%로 강보합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오늘 다시금 반등 시도하고 있죠. 0.49% 강보합에 출발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도 어제 2% 상승해서 오늘도 0.34%로 강보합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도 빨간불 들어와 있네요. 0.48%로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포스코메이시가 파란불 들어와 있습니다. 0.6%로 약보합에 오늘 장을 시작했습니다. 네, 네이버가 오늘도 약합니다. 0.4% 좀 추가적인 하락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0.4%로 약보합에 출발하고 있고요. 오늘 신한지주도 0.1%로 약보합, 삼성생명도 0.6%로 약보합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아차는 쉬어가고 있네요. 보합입니다. 네, 코스닥 분위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0.4% 강보합에 빨간불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파라다이스가 강하죠. 0.4%로 강보합에 출발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반도체가 1% 이상 강하게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CJ 옵쇼핑은 쉬어가는 가운데 CJ E&M이 0.32%로 강보합이고요. 동서가 1%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간 업종 분위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코스피 기준으로는 은행 업종이 가장 지금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그 뒤로 화학, 그 다음에 IT, 그 다음에 종이 목재, 유통, 제조, 그리고 온수창고, 전기가스 이런 순으로 좀 움직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일단은 뭐 상승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이 운수장비가 좀 치고 올라오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장이 오늘 좀 어제에 이어서 그래도 좀 반등이 좀 나와주면서
일단 뭐 전체적으로 좀 빠졌던 종목들이 올라오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역시나 대표적인 건 화학과 IT였는데 일단 뭐 낙폭과대에 따른 어떤 반발 매수가 장의 어떤 흐름과 같이 좀 유입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컨텐츠 업종, 디지털 컨텐츠 업종이 가장 강하게 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계 장비 그리고 종이 목재, 인터넷, 통신 서비스, 오락문화 이런 종목들이 업종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뒤를 반도체, 화학, IT 소프트웨어 쪽이 뒤따르고 있고요. 역시나 컨텐츠, 디지털 컨텐츠나 오락문화 업종들이 최근에 굉장히 좀 강세를 띠고 있는 이유는 역시나 중국 쪽과 관련된 엔터 업종들의 어떤 상승세 그리고 컨텐츠 생산 업체들, 제공업체들의 실적 이런 부분들이 좀 겹쳐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컨텐츠와 오락문화 업종은 일단 중기적으로도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트렌드 자체가 좀 변해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이 기계장비 업종인데 전체적으로 기계장비 업종이 최근에 부품업종 같은 경우 기계장비 쪽에 이 부품업종 업체들이 좋습니다. 주가 수준도 좋고요. 전체적으로 좀 뭐 업황은 아직까지는 좀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뭐 종목별로는 역시나 이 부품업체 쪽일까 후방업체 쪽들은 굉장히 좀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시장 수급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수급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유창 대표님 외국인 수급 들어오고 있습니까? 외국인들 다행스럽게 일단은 지금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47억 정도, 코스닥은 11억 정도, 선물도 244계약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의미를 좀 찾아보자라면은 뭐 금액적인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프로그램 비차익을 통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 베이시스가 상당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비차익을 통한 매수가 유입된다. 일단 만기 이후에 대한 외국인들 약간 리밸런스 작업을 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업종별로 보신다면 전기전자 쪽을 좀 강세를 띠고 있고요. 운수장비, 전기가스 업종을 중심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철강금속도 좀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경기 방어주 성격이 있는 전기가스 그리고 통신 쪽에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낙폭 가대에 대한 인식이 있는 운송장비, 전기전자 쪽 매수가 조금 아침에 활발하게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일본 증시 출발 상황 다시금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본 니케이 지수가 0.5% 하락하면서 14,101에 출발했다라는 점 정정해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외환시장 출발 상황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유진투자선물의 소병화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외환시장 출발 상황 어떻습니까? 네, 금일 한일은 뉴욕 증시 혼조세와 금통위 경계감으로 인하여 강보합권이 30전 오른 1022원 90전에 시작하였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에서 1개월물 NDF는 뉴욕 증시 혼조세로 인하여서 1024원대에서 마감하였습니다. 종가 대비 수합 포인트를 고려하며 보합권 수준에서 마감한 수준입니다. 22총재의 유로전 양적 완화 관련 발언으로 유로화가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제 달러는 반발 매수세를 보이면서 장 초반 상승세를 보였으나 내고 유입으로 저점인 22원 초반까지 끌어내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직 하락 기대는 여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외국인의 주식 순매도 전환과 외환당국의 개입 경계감으로 1020원대 초반에서 지지는 많이 강한 모습입니다. 거기다가 1020원대 초반에서 결제 수요도 만만치 않게 시장에 유입되고 있어서 1020원대 초반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아직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금일 환시장에는 장중 많은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0시 30분경 호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 결과와 중국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등 연이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전일 중국 무역수주 호조와 호주 실업률 호조 등으로 인하여 아시아권 통화가 강세를 보임으로 인하여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를 모두 반납하고 하락 반전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오늘 지표 발표 아시아 통화 움직임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금일 한국은행의 5월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리 동결은 당연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통위 이 총재의 기자회견이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파적 성향을 보이고 있는 이 총재가 어떠한 스탠스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특히 금리 관련 발언과 현 환율 하락에 대한 그의 대답이 주목되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금통위에서 환율 관련 발언과 정부의 당국의 실개입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1040원대를 방어했던 것이 당국이 이번엔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금일 오전 대통령 주재로 긴급 민생점검 회의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수 침체 우려가 깊어지는 상황에서 어떠한 논의들이 오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도 당국의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하는 입장을 보인다면 개입 경계감이 약해지면서 하락세가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환율은 하락세에 무게를 두고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버슈팅 되었다는 인식이 있으나 견조한 펀드멘탈로 인하여 내고 물량이 시장에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고 국내 외환 보유액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 하락 압력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환율 하락으로 인한 외국인 주식 순매도와 내수 침체 우려 등으로 인한 정부의 움직임 등으로 인하여서 어느 정도 개입 경계감으로 인한 무거운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통 이후 당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시장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금일 예상 레인지는 1018원에서 1028원 사이입니다. 네, 오늘 외환시장 전망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선물의 소병화 연구원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돌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1분기 실적에 급등하는 종목이 있는데요. 먼저 현대하이스코가 어제 1분기 양호한 실적 공개했죠. 그 영향으로 오늘 주가가 갭 상승하며 상한가에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종목은 아모레퍼시픽인데 어닝 서프라이즈 역시 급등하고 있습니다. 13%나 오르며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크레드도 오늘 급등세가 나오는데 삼성 S상장에 따른 이틀째 급등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근호 연구원이 먼저 현대하이스코부터 살펴볼까요? 상한가에 들어섰네요. 네,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1분기 실적에 대한 역시 강한 투자자들의 어떤 사인이었습니다. 이 중국 법인의 가동률도 상승을 했고요. 국내 관광 부문 역시도 비용 절감이 되면서 수익성 자체가 좀 개선이 됐다. 그래서 그게 바로 호실적으로 이어진 가장 큰 이유다라는 말이 나왔고,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972억 6,600만 원,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전년 대비죠. YOY로 130.2%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 같은 경우 1조 673억 1,700만 원으로 YOY로 4.8% 정도 늘었고요. 일단 시장이 예상했던 수준은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분기별로 2분기에 3분기, 4분기 역시나 좋을 것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고요.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전체적으로 실적 부분에 대한 상향 조정 이런 부분들이 좀 의견으로 제시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일단 오늘 상한가가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가 좀 중요하겠죠. 오늘 갭으로 띄운 이후 다음 주에 주가 수준이 좀 중요할 텐데 오늘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갭 상승한 시작은 나올 수 있겠지만 갭으로 상승한 이후 아니면은 상승으로 시작한 이후의 흐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음봉이 좀 나온다면 일단 모멘텀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차익에 대한 부분은 좀 있을 수 있다는데 아직까지 매물대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뭐 단기간에 출렁일 가능성은 굉장히 좀 적어 보인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올해와 내년까지 어떤 호실적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일단 실적들이 잘 나오는 종목들은 분명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1분기 실적 호조 이 부분입니다. 요새 트렌드가 1분기 실적을 딱 발표를 했을 때 좋으면 굉장히 주가에 반영이 빠른데요. 이 아모레퍼시픽 그룹이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3% 정도 증가한 1조 1,397억,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3.1% 증가한 2,139억 원을 달성을 했다고 전거래일에 좀 밝혔습니다. 이 화장품 계열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아모레퍼시픽, 이니스프리, 아모스, 프로페셔널의 어떤 견고한 전체적인 성장 이 부분 때문에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밝혔는데 일단 뭐 오늘 또 52주 신고가가 나왔고요. 외국계 쪽에서 좀 매수가 많이 들어오면서 전체적으로 좀 강한 이 주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어제까지의 좀 움직임은 사실 오늘의 움직임을 좀 예상하기는 힘들었다. 근데 오늘 실적 발표, 실적과 동반해서 상승 이런 부분들이 일단 뭐 최근에 어닝 시즌에서 실적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일단 1분기가 실적이 잘 나왔는데 이제 2분기, 3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이 부분인데 중국과 아세안 쪽에서 해외 시장의 성장이 두드러졌습니다. 이번 실적이. 근데 보시면 중국과 아세안 시장은 사실 선진 시장과는 다르게 점진적으로 소비가 굉장히 좀 확장되고 있는 시장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실적 호조가
단발성으로 끝날 수 없다라는 반증이 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중국 시장과 아세안 시장 쪽에 해외 매출 비중이 늘었다는 부분은요. 그러니까 이 중국 시장과 아세안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는 아모레퍼시픽도 성장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는데, 중요한 것은 성장이 아니라 이제는 성장률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죠. 그러니까 성장은 이미 어느 정도 파악이 됐다 그러면 계속적인 동등한 비율 또는 이 지금 분기보다 다음 분기의 성장률이 좋아야지 결국엔 주가 반영은 여기서 더 많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신규로 매수하실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좀 홀딩을 해보셔도 되는 자리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크레듀인데요. 크레듀가 삼성 SDS 상장 소식 때문에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또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 크레듀는 한국정보인증 같은 경우에는 SDS의 주식을 보유한 게 아니라 SDS가 보유한 회사가 바로 그러니까 주식을 보유한 회사가 크레듀와 한국정보인증입니다. 뭐 지분 관계에 대한 반영 이런 부분들이 주가로 좀 이어졌는데 일단 오늘 굉장히 좀 매물대가 많이 쌓이고 있는데요. 일단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또 상한가에서 좀 밀리네요. 오늘은 굉장히 좀 공방이 치열해질 수 있다. 근데 오늘도 만약에 상한가를 가게 되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월요일날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 그리고 굉장히 대응을 좀 빨리 하셔야 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SDS가 상장을 하는 부분, 이 부분에 따라서 뭐 크레듀와 한국정보인증 같은 경우에는 또 모멘텀이 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오늘 그리고 어제같이 좀 급등이 나온다면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차익 실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 자리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CGV가 1분기 실적 부진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더라도 우하향하는 패턴인데요. 추가 하락이 이어질지 점검을 해보도록 하고요. 남광톡은 어제도 살펴봤던 종목인데 오늘도 상한가입니다. 4흘째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데 주가 흐름 어떻게 봐야 할지 점검을 해보도록 하고요. 의료 서비스 관련주가 정책 완화 기대감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는 6월엔 의료기관도 영리 목적의 자료 설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죠. 수요 예상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찬희 대표님. 네, CGV가 좀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대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일단 저점을 좀 갱신하고 있는 모습을 띠고 있고요. 1분기 실적 발표를 했죠. 매출이 2,469억 정도, 2,470억 가까이 나왔고요. 한 전년 대비해서는 10%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만은 영업이익이 한 54% 감소한 96억. 당기순이익도 한 71% 감소한 32억을 좀 기록을 하면서 뭐 어닝 쇼크라 얘기가 나오고 있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CGV가 말하기로는 뭐 임대료라든지 아니면은 뭐 봉급, 그러니까 그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좀 증가해가지고 이래서 요인이 비용이 발생했다 말을 하고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은 작년에 CGV가 매출이 늘었는데 수익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영화 배급을 했을 때 작년 흥행작들을 자세히 보시면은 CGV 그 자회사가 제작을 해서 건 영화들보다도 다른 업체가 제작한 영화가 더 흥행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수익성이 확 떨어진다는 거죠. 자기네 영화가 많이 관객을 동원한다라면은 나가는 돈이 없기 때문에 수익이 커지겠습니다만은, 다른 제작사가 제작한 영화가 흥행을 한다라면은 그쪽에다가 대부분 수익을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수익성 감소가 좀 나왔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해외 영화의 그 판권 같은 경우도 판권료는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관객 수요 자체가 좀 그에 부응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일정 부분 작용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올해는 뭐 2분기에서부터 좀 개선될 수 있다고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좀 그 부분은 좀 체크를 해 봐야 된다. 그래서 주가 자체가 추가적인 뭐 급락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46,000원 초반이 지지가 안 된다라면은 한 44,000원대까지 하락이 좀 열려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하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난관토건이 뭐 기세 좋게 올라오고 있죠.
M&A 뭐 기대감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큰 의미가 없다 생각하고 있어요. 뭐 제가 남강토건해산을 뭐 폄하한다는 건 아니지만 이미 주가가 9,000원대부터 18,000원 근처까지 올라왔던 부분들 한 2주 만에 100% 정도 주가가 올라왔고요. 그 중에서 M&A 이슈로 인해서 올라왔는데 이건 뭐 지금 매수하기도 힘들죠. 시초가부터 상한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뭐 M&A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M&A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국내 건설업계가 엄청나게 좋아져서 남강토건이 어떤 뭐 흑자를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해외 수주를 뭐 급격하게 갑자기 뭐 조 단위로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의미 없는 상승이다. 오히려 지금 추격 매수 한다고 해서 크게 수익이 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이걸 메이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얼마까지 간다라고 말을 할 수 없겠죠. 뭐 다시 4만 원대까지도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당장 뭐 오늘 종가서부터 흘러내릴 수도 있는 것이고 다만 중요한 거는 4만 원을 가든 5만 원을 가든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매수하기도 힘들고요. 오히려 이 상황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한가가 풀린다라면은 그건 안 좋은 시그널이기 때문에 좀 관심에서 조금 제외해 두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의료 서비스 정책 완화 기대감으로 오늘 뭐 아이마켓 코리아, JVM이 조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어저께 좀 일정 부분 반영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상승세가 좀 약화가 되고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아이마켓 코리아는 아이언케어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의약품 유통업을 좀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JVM은 그 의약품을 자동 제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죠. 뭐 차바이오에는 지금 거래 정지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그 정부가 의료 서비스 정책 완화, 그러니까 뭐 의료 병원이 영리 사업을 좀 더 확대할 수 있게끔 법안을 좀 조정하려고 하고 있죠. 뭐 시장에서는 뭐 호불호가 엇갈리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전체적으로 정부는 이것을 완화하는 쪽으로 이미 방향을 기울었고요. 그렇다면은 그와 관련된 회사들, 업체들은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좀 열어놓고 대응하시되 아이마켓 코리아가 약 34,500원, 35,000원대가 약간 1차 저항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오늘 좀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럼 안 차게 된다라면은 그 이후에 조금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JVM 같은 경우도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앞에 한 58,000원, 6만원대 매물대가 좀 쌓여 있기 때문에 요 매물대를 어떻게 돌파를 돌파 안착 시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JVM 같은 경우는 58,000원 정도를 돌파하는 것을 목표를 삼고 거기에 돌파된다라면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효성이 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죠. 실망감에 주가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SM이 오늘 1% 이상 오르고 있는데요. 중국의 최대 포털 바이두와 업무 제휴를 결정했는데 그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끝으로 아바코도 실적 모멘텀을 받고 있는데 어제 호실적 기록하고 오늘 상한가에 올랐습니다. 김건호 연구원님. 네, 일단 효성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시장의 어떤 컨센서스에 좀 못 미치는 실적을 좀 발표하면서 오늘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2분기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역시나 닥친 1분기가 아직 또 시장의 기대만큼 그렇게 좋지 않았다. 1분기 영업이익이 1,093억 6,200만 원, 전년 대비해서 한 4% 좀 넘는 수준의 증가를 했고요. 매출액은 2조 7,917억. 4.2%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단기 순손실이 좀 발생을 했죠. 56억 수준 정도의 단기 순손실이 났는데 손실 규모가 조금 늘었습니다. 일단 스판덱스 쪽의 판가 상승, 증설효과 그로 인해서 섬유 부분의 영업이익은 늘었는데 화학 부문에서 원재료인 이 프로판가스였던 이 원재료 프라이스가 좀 상승이 되면서 한 14억 정도 적자를 기록을 하면서 일단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을 했고요. 그러나 2분기에는 일단 이 화학 쪽이나 섬유 쪽 둘 다 이 성수기고 중공업 쪽의 흑자도 기대가 된다라는 얘기는 이 전문가들의 입에서 좀 나왔는데 일단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좀 확인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이 기대했던 이 기대치보다는 조금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적이 잘 안 나와서
주가가 오늘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또 오늘 저가를 갔다 왔죠. 만약에 오늘 이 7만 1,000원, 7만 원 이 가격대를 깨지 않는다면 이 가격 수준이 바닥 가격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도 첨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SM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두와 업무 제휴에 대한 결정 이 부분이 나오면서 이 강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바이두라고 하면 중국 내 최대의 IT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두 그룹과 전략적인 업무 제휴를 위한 MOU를 체결을 했다. 사실 MOU라는 것은 어떤 이 리거란 그러니까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 MOU 이상의 단계로 좀 발전할 수 있는 어떤 토대를 좀 마련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투자자들의 어떤 기대를 좀 끌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내용은 이 중국 내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유통 그리고 SM 소속의 아티스트들과 관련된 커뮤니티에 대한 공동 운영 등을 공동으로 좀 진행키로 한 내용인데 일단 이 부분이 좀 나오면서 오늘 주가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전체적으로는 일단 엔터 업체들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도 좀 살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최근에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이 SM 같은 경우 오늘 흐름도 마찬가지인데 고가에서 조금씩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그리고 그저께 이 두 거래일 동안의 모습도 보면 주가가 고가에서 시작해서 약간은 좀 밀려서 마감을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고가에 사면은 약간은 좀 위험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좀 보수적인 어떤 트레이딩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마지막 종목은 아바코인데 일단 아바코도 오늘 상한가로 좀 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됐다라는 소식이 나왔죠. 올 1분기 영업이 63억 3,300만 원. 전년 대비해서 흑자 전환을 했고요. 매출액은 538억 9천만 원. 전년 대비해서 79%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흑자 전환을 했고요.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이 흑자 전환을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한 의미를 굉장히 좀 크게 부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흑자 전환 소식이 나오면서 상한가로 직행을 했는데 일단 내일 역시나 흐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의 주가 흐름이 그러니까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상승으로 시작해서 좀 밀리느냐 아니면 상승으로 마감하느냐에 따라서 일단 주가가 조금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실적 모멘텀을 받고 있는 종목이 더 있습니다. CJ제일제당도 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죠. 추가 상승하면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추가 상승 여부 살펴보도록 하고요. 현대리바트 주가 흐름이 무섭습니다. 어제도 실적이 상한가 올랐는데 오늘 추가 상승하면 10% 이상 강하게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끝으로 조화제약인데요. 특허를 취득했다는 소식에 주가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채 대표님, 먼저 CJ제일제당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늘 실적이 좋게 나오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강한 모습을 띠고 있죠. 몇몇 종목군들은 거의 상한가를 가거나 상한가에 근접하는 모습을 띠기도 하고요. 좀 말도 안 되는 주가의 흐름을 좀 띠고 있는데 워낙에 시장 자체에 뉴스거리가 없다 보니까 이런 것에 좀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CJ제일제당은 영업이익이 한 1,700억 정도, 매출이 2조 8천억 정도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1,700억 정도 나왔죠. 1,100억이면 1,170억 정도 나왔는데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띄었고요. 특히 라이신 가격하고 메티오틴 가격이 안정세를 띠면서 올해 들어서 수익률이 좀 상당히 좋게 올라오고 있죠. 4월 달부터 주가가 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들. CJ제일제당은 제가 보기에는 좀 더 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약간 저평가되어 있던 부분들도 있었고, 워낙 강세된 수혜감, 그리고 CJ제일제당의 주가를 상당히 작년에 안 좋게 만들었던 게 라이신 가격이었는데, 그 라이신 가격이 이제 정상화를 찾아간다라면은 주가 자체도 정상화를 찾아갈 수 있다. 그렇다면은 이전에 가격대가 38만 원, 39만 원대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38, 9만 원까지 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34, 5만 원대까지는 점진적인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제 오늘 좀 많이 올랐던 게 좀 부담이 되신다라면은 한 32만 원 초반에서 매수가를 타진해 보시는 게 좋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현대리바트 같은 경우 어제 상한가 오늘 10% 정도 상승 보여주고 있죠.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뭐 1,700억 정도, 그래서 105억, 그냥 105억 정도 해가지고, 네. 뭐 작년 대비에 770%,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올라왔는데, 다만 이미 주가에 좀 선 반영됐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상한가 오늘 10%, 의미가 없다 생각하고 있어요. 조금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더 간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틀 동안 급등세가 나왔기 때문에 25,000원이 저항이 맞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 23,500원 정도 지지업을 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조아제약 같은 경우가 이제 일본으로부터 특허를 취득을 했죠. 이름이 좀 어려워요. 알파 S1이라고 이제 카제인 유전자인데 이것이 이제 인간 성장 호르몬에 대해서 돼지 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것을 취득함으로 인해 가지고 일단 뭐 다른 업체에다가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에다가 선도 업체가 될 수 있겠죠.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어쨌든 특허를 취득함으로 해서 지적 자산권의 재산권이 늘어난다는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호재가 없었던 가운데서 오늘 호재가 나오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다만 차익성 매물이 쏟아지고 있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4,500원대에 대한 매물대가 조금 놓여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연초에 급등세를 보여줬다가 어떤 뉴스거리가 없이 흘러내린 다음에 행보세를 보여줬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4,500원 돌파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추격 매수하시기보다는 4,500원 정도 안착하는 것 확인하고 대응하셔도 충분하게 큰 수익이 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추격 매수하시는 건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돌발 종목들 살펴봐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했죠.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그리고 메르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인의 투자 전략 공개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최희승 차장 올라가면 차익 실현, 떨어지면 매수하자 하셨고요. 정영훈 팀장 코스피 1950포인트 이하에서는 분할 매수로 대응하자. 김혜란 연구원 과매도 낙폭 과대로 코스피 1960에서 1970포인트까지 기술적인 반등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김현경 팀장은 기관 관심 대형주 비중을 확대하자 하셨고요. 끝으로 안상현대리 5월 전략 후강 예상된다. 하락 시에는 분할 매수로 대응해 보자라는 의견 내주셨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유진투자증권의 안상현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코스피 조심스럽게 추가 반등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장인데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예, 우선 어저께 그 야간 선물이 253.8로 마이너스 0.14% 하락하면서 금일은 이제 1950선 지지 여부가 중요한 하루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현재 5포인트 정도 상승하고 있어서 뭐 50포인트를 지지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그 9거래일 만에 상승 반전하면서 일단 지난 4월 말 이후 급락세가 진정될 중임이고요. 하지만 그 국인의 6거래 연속 대규모 매물을 내놓고 있어서 아직 반등의 연속성이라든지 강도를 확신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4월 연속 떨어지고 있었고 하락 종목수 대비 상승 종목수의 비율을 나타내는 그 ADR 지표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하락세를 이어가는 등 시장별 그 종목별 등도 크게 엇갈리고 있어서 적극적인 대응이 쉽지 않은 그런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긍정적인 부분은 그 전일 옵션 만기라든지 10연속 이어진 프로그램 매물로 인한 수급적 부담을 좀 덜어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려감을 자아냈던 그 우크라이나 사태도 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군대를 일부 국경에서 철수시켰다고 밝히면서 긴장감이 다소 완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전일 발표된 중국의 4월 수출과 그 수입 지표가 감소할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 좀 시장의 하방 강직성을 유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 전략으로는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그 압축 포트폴리오를 유지를 하고 그 5월 초 관망을 하면서 지금 하락 시에는 좀 분할 매수 하시는 그런 관점을 좀 코스피에서는 있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코스닥 쪽은 아무래도 지금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그 코스닥 신용이 좀 많으신 투자자분들께서는 신용 비율을 좀 조절을 하시고 수급적으로 그 양호한 종목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동시 매수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전기전자는 좀 비중을 홀딩하는 쪽으로 가시고 코스피에서 음식료, 운수장비, 건설금융 그쪽을 좀 유지하고 미디어 좀 유지하는 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번 주에 추천드렸던 코스닥 추천주는 그 유진테크였는데요. AS를 좀 해드리면은 코스닥 그 전체 시장이 좀 하락을 하면서 상승분을 반납했지만 지지선을 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2만 원 손절 라인 잡으시고 그냥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 제가 좀 추천해드릴 종목은 뷰웍스인데요. 전체적으로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은 그 국내 1위 의료용 영상 솔루션 기업이고요. 추천 이유는 제품이라든지 고객 다변화에 따른 홀시적이라든지 리트로핏이라는 시장이 있는데 그곳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이 뷰웍스라는 종목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수급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급이 좀 괜찮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 한번 매수하실 거 찾고 계신 투자자분들께서는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피는 분할 매수, 코스닥에선 수급이 양호한 종목에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의 안상현 대리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저가 매수로 오후장 역전을 노려보는 시간, 역전의 명수 예병구 멘토입니다. 자, 제가 전일 말씀드렸던 그대로 지금 시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장은 상승적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고요. 단지 옵션 만기라 하는 레버리지에 대한 파생상품, 거기에 대한 매도세가 좀 강했다는 것, 그것이 시장을 전체적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했고, 거래대금이 부재하다 보니까 쉽게 밀려버리는 장이 되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빠르게 다시 회귀를 하고 있는 모습들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거래대금 없이 무너졌다는 것은 거래대금, 즉 올라올 때도 거래대금 없이, 그러니까 큰 거래량 없이도 쉽게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해보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드렸던 바로 골이 깊어야 산도 깊다라는 증시 격언도 여러분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상승장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 불안해하는 마음보다는 심지를 굳건히 하고 가시는 마음 가져가시라는 얘기도 전일부터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제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던 종목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오늘 조금 체크를 해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도에도 아마 서울경제TV를 굉장히 애청하시는 분이라면 제가 작년 연말쯤에 현대리바트, 그러니까 그때는 리바트였죠. 상호명이. 그리고 현대리바트로 바뀌었고, 제가 그래서 여기 역전의 명수 시간 초창기, 지금 제가 한 지가 한 달 이제 한 보름 정도가 돼 가는데요. 이 역전의 명수 초창기에도 제가 강조드렸던 것이 바로 리모델링 관련주 중에서도 한솔홈데코, NX, 그 다음에 리바트, 요거를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현대 리바트 보시게 되면 차트 지금 잠깐 볼게요. 현대 리바트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 리바트가 이 리모델링 관련해서 계속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죠. 그 다음에 NX도 한번 볼게요. NX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크게 지금 이제 신고가를 계속 갱신해 가면서 가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화두가 되는 것들은 어떤 한정이 되어 있다는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꼭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좋든 그리고 나쁘든 이런 이슈가 되는 종목군들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고 주목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수급이라는 것 꼭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엔터주 SMCNC 지금도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SMCNC는
이제 5,000원대 영역에서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그리고 SM도 오늘 좀 급등이 나왔던 부분이 중국 진출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그죠? 제가 전일도 SM 설명드리면서 금요일 날 뭔가 좋은 소식이 나올 것이 있다라고 죄송합니다. 좋은 소식이 나올 게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 점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도 역전의 관점에서 보여지는 섹터들을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류가 동일합니다. 미래 자동차 시장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안 갈 수 없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화학연료라는 것이 결국은 바이오연료, 즉 바이오연료 쪽으로 바뀌어야만 환경 문제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에 부합이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계는요, 늘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새로운 먹거리 중에 하나가 바로 미래 자동차 시장이고요. 이 미래 자동차 시장 쪽에서 제가 전일 말씀드렸던 바로 MDS테크도 금일 강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결과적으로 이 미래 자동차 시장 계속 꾸준히 지켜봐야 될 쪽이고, 그래서 이 전기차, 그 다음에 스마트카 이쪽은 정책적으로도 계속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계속 얘기가 나와서 시장의 수급을 이끌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라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MDS테크라든가 인포뱅크, 대동, 코디에스, PS텍을 전일 제가 이 5 종목군을 좀 뽑아 봐드렸는데 오늘 금일 전부 다 빨간색이네요. 그죠? 예, 전 빨간색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이 MDS테크도 지금 계속 조금 여러분들 주목해 보셔야 되는 것이 자동차 전장, 즉 인베디드 시스템에 대한 부분입니다. 스마트카 관련해서 굉장히 관련이 깊다라고 전일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인포뱅크 역시 마찬가지의 개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똑같은 자동차 전장 인베디드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이 인베디드 시스템 자체가 스마트카 쪽에서는 꼭 필요한 소프트웨어 쪽입니다. 우리가 하드웨어 쪽은 굉장히 강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소프트웨어 쪽이 굉장히 약했죠.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MDS테크, 인포뱅크 요 두 종목군은 자동차 스마트카 쪽이다. 그 다음 대동 역시 신창전기라는 전 구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신창전기 역시 스마트키, 스마트카 쪽으로 해서 어떤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스마트카 쪽이 오늘 좀 강한 편이고요. 그 다음에 낙폭이 과했던 코디에스나 PS텍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은 결과적으로 전기차 급속 충전 관련해서입니다. 전기차의 인프라가 먼저 구축이 돼야 돼요. 전기차가 아무리 많이 고공급이 된다 해도 전기차의 급속 충전 인프라가 구축이 되지 않으면 이 전기차는 어떻게 보면 정말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곳곳에서 전기차 충전한다고 몇 시간씩을 세워둬야 되는, 그리고 몇 시간씩 주차 시스템을 이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너무 어마어마한 비용이나 그 다음에 시간 낭비를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용적인 측면이나 그런 모든 것을 살펴보더라도 결국은 이 전기차 급속 충전 시스템은 가야만 하는 섹터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오늘 탑픽 종목 똑같이 어제 MDS테크일까요? 자, 탑픽 종목. 예, 오늘 탑픽 종목은요 두 번째입니다. 인포뱅크로 잡아봤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바로 자동차 전장 쪽이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쪽입니다.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쪽이죠. 우리가 자동차에서 스마트카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까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먼 미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시야 각도에서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이 가까운 시야, 즉 손에 잡힐 만한 시야 쪽에 있는 그런 시스템이고 그런 섹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여러분들 지금 신차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살펴봅시다. 제가 그 에쿠스라든가 이런 신형차에 대해 뉴 에쿠스라든가 이런 차를 보게 되면 차선을 오랫동안 차선을 그냥 눈 깜빡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눈 깜빡임과 차선 이탈에 대한 부분들을 졸음 운전에 대해서 이미 경고를 막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바로 자동차 인베디드 스마트카 쪽의 인베디드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 커브를 틀 때요. 오른쪽 방향과 왼쪽 방향으로 갈 때, 차량 전조등이, 야간에 전조등이 따라 움직이게 되는 이런 시스템까지도 스마트카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모든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런 쪽은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가 되기 위해서는 이 모든 편의성이 어느 정도 제공이 돼야 되거든요. 그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포뱅크 지금도 강한 종목군에 와 있고, 지금 이제 전 고점대 영역 부근에서 강하게 지지받으면서 계속 슈팅이 나오고 있는 자리라는 거 참고해 보시면서, 제가 왜 예전에 현대 리바트라든가 그 다음에 NX를 그렇게 강조했는지를 다시 한번, 작년 11월 달이었어요. 11월, 12월이었습니다. 그때쯤에 그런 바로 제가 그 리모델링 시스템, 한솔 홈데코도 그때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고, 그런 종목군들이 지금 거의 100% 이상 올라갔다는 거. 현대 리바트 같은 경우에는요, 10,000원 미치였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때 지금 23,000원입니다. 그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포뱅크나 MDS테크도 지금 여러분들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제가 허황되게 이게 100% 갑니다, 200% 갑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추세가 살아있으니까 그 추세를 쭉 살려갈 때까지 우리가 한번 들고 가보자는 얘기라는 겁니다. 자, 인포뱅크 차트 확대가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포뱅크의 차트예요. 지금 일봉 차트인데, 자, 이 부분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전에 밀렸던 자리대가 있습니다. 이 자리대를 지금 뚫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자리대까지는 쉽게 보이는데, 거래량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이 자리대의 매물대는 어느 정도 다 소화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11,000원대가 아닌 바로 13,000원대까지도 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지지를 명확히 받았던 이 구간과 이 구간, 그리고 지금 또 지지를 받았어야 될 구간에서 무너뜨려졌던 이 구간, 결과적으로는 다 극복이 되고 올라오고 있는 쪽이고, 그 다음에 인베디드 시스템과 관련해서 현대차 쪽에서 먼저 발표를 했죠. 바로 스마트카 쪽으로 주력을 하겠다는 얘기와 동시에 지금 계속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걸 조금 확대해 보자면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지금 추세선상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추세선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지금 5이평선을 강하게 지지받으면서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죠. 5이평선 터치도 잘 안 해요. 근데 이 부분이 바로 지지대가 되고 지지대가 되는데, 가격대는요, 자세한 가격 전략대는, 자, 요 방송이 마치고 난 이후에 10시 30분입니다. 10시 30분에 제가 공개 방송을 진행해서 여러분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www.sentv.co.kr로 접속을 하시면 제 얼굴이 딱 나옵니다. 거기 딱 들어오시게 되면 소통의 공간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정말 간절히 소통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들어와 주세요. 자, 시장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나쁜데 살짝 좋은 거 아닌가, 이래 생각하시는 분들, 시장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바와 똑같이 지금 시장은 다시 빠르게 회귀하고 있는 중이고, 여러분들은 이 회귀 구간에서 심리만 굳건히 하시고 심리적으로 강한 매매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종목군은 꾹 쥐고 가면 현대 리바트처럼 100%, 120%, 130%도 나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 성장성 있는 중소형 주에 중장기 투자하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병군 멘토였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오늘 조심스럽게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면 5월 금토일 결과 나올 텐데요.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어지는 저희 방송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